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월 12일 새롭게 시작하는 1월의 세 번째 주, 두 번째 주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네, 두 번째 주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꾸준하게 제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이긴 하지만 감스님들께 제가 많은 정보를 앞으로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목표하는 100만 유튜버의 꼭 그 길, 그 성공을 감스님들께 한번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스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토요일날 1월 10일날 강원도 태백산 말 그대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네, 눈꽃을 마음껏 보고 왔습니다. 정말 날씨가 추웠는데 너무너무 행복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눈을 맞으면서 산행을 했던 게 진짜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군대 생활 했을 때 그런 느낌을 갖다가 또 받았고 배낭도 간만에 또 무겁게 짊어지고 정상을 또 향해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제가 쇼츠로 태백산 천재단 눈보라 속에 태백산 천재단의 모습도 실시간으로 거의 진짜 편집 없이 이렇게 또 정상바람에 그런 것들까지도 제가 담아드렸는데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 계시면 태백산 천재단 눈꽃 멋지게 흐드러지게 폈던 태백산 눈꽃을 한번 제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함께 갔던 그 형님들이 감사 스마일과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경기 북부에 계시는 형님들인데 명칭이 놀자입니다. 경기 북부 놀자 팀인데 너무너무 좋았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라도 감스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눈꽃 산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겨울에 한번 눈꽃 산행 다녀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서울이 14억 8,900만원이고요. 경기도가 5억 7,500입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평균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다행이고 평균보다 낮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분발하실 필요성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기도의 평균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고 내 집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나마 좋다는 말씀 드리면서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 역대 최고를 보니까 송파구가 거의 20%로 1등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성동, 마포, 서초, 강남, 양천, 용산, 강동, 광진, 영등포 순인데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감스님들 너무 진짜 서울로만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의 서울, 나만의 원픽을 하루라도 빨리 찾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난 1월 10일 토요일날 오후 시간에 자유 오늘 노도광 임장겸 매물 보러 다녀왔는데 부동산에 사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특이점은 신혼부부가 진짜 많았다. 그리고 저처럼 전세 알아보다가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차라리 노도광 또는 금강구 또는 은평구 중남구 강서구 할 것 없이 고양시 덕양구까지도 이렇게 직주 근접 가능한 그런 곳들을 진짜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 실제적인 예로 감사 스마일에게도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진짜 20대까지는 아니지만 30대가 정말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게 진짜 지금의 현장의 분위기라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예전에 상승장 초입 때 이랬는데 집 구하는 입장에서 진짜 엄청나게 쫄렸다. 근데 이분은 보니까 진짜 2달 동안 고민하다가 직주 근접한 곳으로 가계약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갖다 해주셨는데 감스님들 중에서도 제 방송 보시고 흔들리셨던 분들이 이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내 집을 갖다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진짜 이번 주에 주택 공급이라든지 새 정부에서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 보지 마시고 지금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부동산 분야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이 보니까 경제 도약 원년으로 해가지고 지난주에 2026년 경제 성장 전략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경제 대도약 원년, 뭐 올해 성장 2% 넘기겠다, 국부펀드 20조 추진하겠다, 뭐 이걸 갖다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부동산 분야에서만큼은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1주택자 지방 미분양 취득 시에 주택수 제외라는 이 말에 혹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정부에서 뭐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갖다 하면 이제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왜 이렇게까지 할까? 지방에 이제 미분양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를 살려고 하다 보는데 괜히 지금 지방의 아파트 사서 만약에 뭐 양도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뭐 지방의 미분양 취득을 갖다 주택수 제외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것도 또 뒤집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 자산을 미국 주식이나 달러 보유나 아니면 금이나 아니면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갖고 가시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과 부동산 돈의 흐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선행기표 주식이 먼저 움직이면 부동산이 따라 움직이는데 부의 효과, 그 다음에 약 4개월에서 9개월간의 시간차가 존재하는데 작년에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시장이 작년보다 올해가 지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정말 이재명 정부에서 미친듯이 지금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요인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대통령 당선 후에 원화가치 하락을 갖다가 이재명 정부부터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정부를 쭉 살펴봤더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145일 동안 만에 마이너스 63.3%가 원화가치가 하락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고 나왔는데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뭐 조만간 진짜 1,400원 후반대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1,500원은 언제 뭐 돌파하느냐, 이거는 시기상조일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자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원화가치를 하락을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울 및 수도권에 내 자금 여력에 맞춰가지고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제 이야기를 흘려 보내지 마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매일 진짜 내 집 마련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온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조회수를 갖다 신경을 거의 안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어제 그저죠. 제가 이 전 세계가 멈췄다 현대차 피지컬 AI CES 뒤집으니 현대자동차의 이 영상을 30만 명 이상이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랬던 건 뭐냐면 제가 아침 방송이 조회수가 진짜 많이 나와야 2,000회, 3,000회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1000에서 1500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쇼츠가 거의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개월만큼의 그 조회수를 갖다 이미 확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25년도에 가장 많은 조회수가 3만회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이제 젠슨왕하고 이제 깐부치킨에서 해동하는 영상이 그렇게 조회수가 많았는데 그것보다 10배 정도가 지금 더 많은 이 현대차 피지컬 AI를 보면서 야 그래 감자스마일도 조회수를 갖다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얻어 걸리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항상 저는 감독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항상 내가 있는 위치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꾸준히 하다 보면 하늘에서도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고 또 주변에서도 도와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손을 냅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감스님들 이번 주에 정말 내가 하는 목표 1월달에 26년도에 내가 세운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론만 이야기하라라는 이야기도 많은데 감자스마일의 방식대로 저는 제가 이 본론만 간단하게 한 9분 10분 정도만 이야기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감스님들이 이 아침 소중한 시간에 제 방송을 갖다 보는데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라든지 또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까지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20분이 넘어가는데 20분을 최대한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20분이 넘어가더라도 앞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아침 방송은 해 나갈 거라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도 아닌데 20%가 상승했습니다. 지금 집 안 산 사람들 멘붕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회복이라기보다 특정 지역으로 수요와 자금이 쏠리면서 나타난 집중형 상승이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파하고 과천이 나란히 연 20%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이 이제 송파구하고 경기도 과천시인데 두 지역은 작년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진짜 송파구하고 과천시가 이렇게 20%를 돌파를 했을까요? 실제 거래 사례를 보게 되면 상승 속도가 더 체감되는데 작년 이제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지난 11월에 45억 5,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올해 최고가를 기록했고 재작년 12월 같은 단지 최고가가 34억 2,500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새에 11억 원 이상 뛴 셈입니다. 진짜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 송파구하고 과천시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급등 배경으로 지금 공통된 요인이 지목되는데 강남 3구의 진입장벽이 또 높아지고 또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외곽 관문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했고 여기에서 재건축 기대감과 희소성이 결합되면서 매수 심리가 빠르게 올랐다는 설명인데 앞으로 이제 금리와 정책 환경에 영향을 미쳤고 지금처럼 이제 서울 아파트가 이제 20%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26년도에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키 맞추기를 할 거고 갭 메우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가지 않았던 지역들이 이제 그 다음 차례라는 말씀 드리면서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이제 지금까지 안 올랐던 고양시든 남양주든 의정부든 부천시든 이런 곳들을 갖다가 내 직주 근접 가능하고 인프라라든지 교통망 확충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을 미리미리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송파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 가길 희망하시겠지만 저는 언젠가는 시간이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같은 좋은 입지가 될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GTX A, B, C가 이제 동시에 다 완전 개통하는 그날이 오게 되면 저는 서울보다 서울 외곽 특히 GTX A, B, C에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도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디 지금 남들 관심 받지 않을 GTX A 역세권 또 GTX B라든지 GTX C의 그런 역세권 아파트가 또 신축이 또 될 그런 아파트를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과 지방 집값 차이가 역대 최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에 내 집을 갖다가 아니면 투자를 갖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방은 진짜로 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방 아파트 투자하는 거는 절대 반대라는 말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지난 주말에 보면서 진짜 용산공원의 아파트 분명히 나올까?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도심 최후의 가용지에 총동원을 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먼저 소결론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주택공급 총력전을 갖다 하겠다, 펼치겠다라고 하는 이 안을 들여다보면 과연 여기에서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민간 분양 아파트가 몇 세대나 될까? 라는 생각은 안 해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는 용산국제업무지구라든지 상암 DMC라든지 옛 국립보건원 매강용지라든지 태릉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이런 복합 예를 들어서 이제 유용지에 아파트 공급을 한다라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여기에 민간 분양이 몇 세대가 들어오고 다 민간 분양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은 과연 여기에서 민간 분양이 몇 세대나 될까? 그리고 여기에 임대 아파트가 얼마나 들어갈까라는 생각에 전환이 되어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와닿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최대 5만 가구를 갖다가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 순진한 사람들은 정말 5만 가구를 갖다가 이렇게 공급을 하니까 내 집 마련을 좀 늦춰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의 생각은 5만 가구 중에서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과연 몇 프로가 될까? 1만 가구나 될까? 라는 생각이 저는 더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LH개혁위원회에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안은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이 5만 가구 중에서 정말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진짜로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공공분양도 다 나눔형으로 아마 해 나갈 거고 그리고 공공임대는 분양 전환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주택 공급을 할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과연 제 이야기대로 제 예상대로 이렇게 될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는 말씀 드리고 부디 제 예상이 좀 빗나가기를 정말 바랄 뿐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 서울 상암하고 은평에 진짜 이 매머드급 주택 공급을 하나 해 나가겠다는 이 발표를 예고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이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에 일자리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불광역 예전 보건원 부지에 지금 혁신파크 부지에 여기도 지금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들어와야지 서북부가 더 발전해 나가는데 진짜로 집만 때려 짓는 이런 계획만 계속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서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땅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아는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규 택지 지정이라든지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주택 공급은 보상과 인허가 절차에만 수년이 소요되지만 용산공원은 국유지이고 정부가 결단을 내리고 법적 걸림돌만 제거하게 되면 사실상 바로 착공이 가능한 특급 용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용산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10곳에 있는 부지에 과연 내 집이 지금 생길 거라고 순진한 생각을 갖고 기다리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는 생각에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여기에 내 집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오늘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제가 이 이재명포 용산공원 아파트 나올까? 물론 나올 겁니다. 물량은 미확정됐지만 진짜로 나올 겁니다.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 상암과 은평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상암하고 은평에도 이렇게 주택 공급을 해 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달 중순 이번 주 14일, 15일이 이제 중순이 될 것 같은데 14일과 15일 사이에 과연 이런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될지 안 될지까지는 제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번 중순에 이제 발표할 공급 대책에 이런 대규모의 유용지가 이제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로 이제 내 집 마련을 갖다 이 공급을 보면서 조금 이제 멈출까 아니면 그래도 이제 더 이제 내 집 마련을 가속화 시킬까 잠시 잠깐 멈출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2030 세대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노도강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에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 진짜로 많은 사람들 특히 2030, 40 세대들이 과거에 전세나 월세를 갖다 살았던 분들이 지금 바로 이제 내 집 마련을 분양을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수요가 정말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각자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설 명절 전에 그리고 이번 주 대책 나오기 전에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 공급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이런 전문가분들이 이제 예상하는 이런 이야기들 지금 집 안 사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스마일이 2023년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고 24년도에도 이야기 드렸고 25년도 작년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 드렸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하기 전에 스트레스 DSR 3단계 되기 전에 진짜 내 집 마련 해야 된다 이야기 했을 때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진짜로 최근에 정말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고 지금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은 2030 세대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주택공급 대책이 나오더라도 저는 진짜로 이게 시장에 공급이 되는 거는 아무리 빨라야 4년에서 5년입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여기를 갖다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4년이 걸리고 여러 가지로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 해나간다고 5년 걸리는데 지금부터 만약에 30년 안에 입주가 된다고 하면 기다려도 되겠지만 30년 안에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저는 차라리 내 여력에 맞춰서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에서 아니면 노도강 금강구에라도 진짜로
내 여력에 맞춰서 직주 근접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서울, 나만의 원픽을 꼭 만들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제 말씀대로 안 하셔도 되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진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요즘에 정말 빨리 변해가는 이런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AI를 갖다 보면서도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기술이 변해가더라도 아직까지 우리는 24시간 중에 절반을 집에서 생활하고 특히 잠을 잘 수 있는 시간 8시간에서 10시간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거주할 수 있는 이 집의 그런 가치는 앞으로 이런 기술이 더 발전하더라도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꼭 지금이라도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오늘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날씨가 정말 많이 춥습니다.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복 가득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